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다항식의 사칙 연산 중단원 마무리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고 이 내용은 EBS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다항식을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항식 정리하는 방법은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순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문제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x가 들어있는 걸 먼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x를 표시하면 이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 중에서 x에 대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적으시면 돼요. 얘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먼저 x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높죠. 그러면 얘는 y를 숫자 취급해서 y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다음에는 x가 낮죠. 그 다음에는 2x, 마지막으로 x가 없는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그러면 y를 색칠해 줍니다.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여기 형광펜 친 것들끼리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제일 높죠? 그렇죠. y 세제곱이 제일 높기 때문에 5y 세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이 있는 x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y가 없어요. 종이 울려서 당황하셨죠. 자, 계속 진행하면 얘는 y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차순이 지금 y 세제곱, 제곱, y 없는 거, 이렇게 순으로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2번 문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a와 b가 주어져 있고 괄호 1번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본다. 근데 2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죠. 2번 문제는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2번 문제는 2a 마이너스 앞에 부호 다 바뀌죠. 3b 마이너스 a. 그러면 동료항끼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료항이죠. 그러면 a-3b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좀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면 a에 마이너스 4배를 한 다음에 b를 더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a 앞에다 마이너스 4를 붙이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제곱. 자, 그 다음에 b를 더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b를 더하면 2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4x제곱 마이너스 16xy 플러스 12y제곱,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면 되죠. 5xy 마이너스 4y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료항끼리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동료항은 4x제곱 플러스 2x제곱, 그러니까 6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y 붙은 애들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11xy,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곱 붙은 얘를 더해주면 플러스 8y제곱이 됩니다. 맞추셨나요? 자, 2번 문제도 동일하게 a-3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a는 그대로 놓고 b에는 마이너스 3배를 내달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a를 그대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제곱, 그 다음에 b에 마이너스 3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3에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3y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5xy 플러스 12y제곱,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야겠죠. 자, x제곱 있는 것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7x제곱, xy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11xy, 마지막으로 y제곱이 있는 애들끼리 묶어주면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은 우리 곱셈 공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 볼게요. 요 1번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요 문제랑 똑같아요. 자, 공식을 써놓은 상태에서 잘 보면 얘는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a, b, c 역할을 하죠. 그럼 제일 처음에는 1번 제곱, 그 다음에 2번 제곱, 3번 제곱, 요까지 됐죠. 그 다음은 1, 2번 제곱한 다음에 2배죠. 그럼 1, 2번 제곱한 다음에 2배니까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2, 3번 곱한 다음에 2배니까 마이너스 4yz. 그 다음에 1번, 3번 곱한 다음에 2배. 그러니까 플러스 2xz. 이렇게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적힌 공식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구분해 주세요. 얘가 A, 얘가 B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럼 이 문제는 제일 먼저 1번을 세제곱합니다. 1번 세제곱하면 8A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기, 얘는 3하고 1번 제곱, 2번 곱하기 잖아요. 그러면 3번에 3 곱하기 1번 제곱이니까 4A 제곱, 2번 곱하니까 3B 더하기 3배에 이번에는 1번 한 번 곱하고 2번을 두 번 곱하죠. 그러면 2A 곱하기 3B는 제곱이니까 9B 제곱, 마지막으로 2번을 세제곱하죠. 그럼 얘는 27B 세제곱 되겠습니다. 얘를 정리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얘는 8A 세제곱, 그 다음에 9, 4, 36A 제곱 B, 그 다음 얘는 6, 9, 54니까 54AB 제곱, 마지막으로 27B 세제곱,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는 그냥 전개해도 좋지만 우리가 파란색으로 적힌 요 식을 잘 안다면 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어요. 얘를 전개하면 뭐였죠? 그렇죠.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죠. 따라서 여기에 A에 해당하는 게 2x고 B에 해당하는 게 1이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하고 얘를 세제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8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마찬가지로 얘는 부호만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 형태랑 똑같고 얘 결과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a는 요 3a, 그 다음 여기서 b는 요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얘를 세제곱하고 얘를 세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27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나눗셈 할 때 우리 초등학교 나눗셈이랑 동일하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나눗셈 폼을 좀 준비해 주시고, 얘를 나눗셈 할 때는 개수를 잘 보라고 했죠. 제일 먼저 무언가를 곱해서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2x 제곱을 곱해줘야 이게 곱해지면서 2x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제일 먼저 2x 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겠죠. 나눗셈은 헷갈리죠. 빼줘야 됩니다. 빼주면 얘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3이 남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뭔가 곱해서 마이너스 9x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9x를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9x 제곱에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되겠죠. 또 빼주면 얘가 사라지면서 이번에는 3에서 마이너스 18x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x는 지금 위에 없으니까 플러스 18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제 또 나눌 게 없나 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8을 곱하면 왠지 이 18x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18x 플러스 36 해서 마지막에 날아가고 남은 마이너스 33, 요게 나머지가 되겠죠. 정답은 우리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문제 할 때는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돼요. 요 4x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다 얼마를 곱해야 될까를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4도 곱해주고 종이에 올렸죠. 자, 4에다가 x를 곱해주면 얘는 4x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마저 다른 거에도 곱해주면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12x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빼주면 없어지고 얘는 빼주면 10x 제곱 빼기 17x 플러스 3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제곱에다 얼마를 곱해야 10x제곱이 될까? 요건 쉽죠?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더하기 10을 곱해주면 얘는 10x제곱 빼기 20x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날아가고 얘는 빼주면 3x 마이너스 27 이렇게 남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x제곱인데 뭔가 곱해서 x를 만들 수가 없겠죠. 여기서 나눗셈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몫은 4x 플러스 10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7 이렇게 남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보면 우리가 아까 그 2번에서 했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데 좀 더 복잡하고 좀 계산이 지저분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를 보면 제일 먼저 얘를 손봐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를 좀 손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a에 2배 하죠. 플러스 2b 마이너스 2c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c 플러스 4a가 됩니다. 그러면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죠. 그러면 둘이 더해서 a, b 없으니까 플러스 2b, c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3c가 됩니다. 결국은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를 구해달라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a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여기 2b가 있어요. 2b는 b에다 2배를 하는 거죠.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c도 구해야겠죠. 마이너스 3c는 c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세로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가로로 계산하면 좀 지저분해서 선생님 쓰는 방법인데 얘를 이렇게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세로셈이죠. 그러면 동료한끼리 좀 정리를 해줄게요. 얘는 x세제곱인 친구가 여기 이렇게 싹 몰려있죠. 그럼 얘를 더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7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인 친구를 묶어보면 여기 있죠. 얘는 플러스 16x제곱 그 다음에 x끼리는 첫 번째, 세 번째 있죠. 플러스 8x 숫자끼리만 더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5번 문제는 2a 플러스 b의 값을 주고 a 마이너스 b의 값을 준 다음에 거꾸로 a와 b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각각의 문자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a를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a를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에서 무엇을 소거해야 되죠? 그렇죠. b를 없애야 합니다. b를 없애려고 보니까 요식 2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그대로 더해주면 이렇게 사라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식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적은 다음에 두 개를 더해줄게요. 그럼 더해주면 얘를 약분시키니까 3a가 되죠. 왠지 이 3a에서 3분의 1만 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좀 더해주면 세제곱끼리 더해줘. 얘는 6x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9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3을 나눠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a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 b를 한번 구해볼게요. 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호작질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요건 힌트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 a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빼기 b와 a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왠지 여러분 이 a-b에서 a를 빼주면 마이너스 b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a-b에서 이 a를 빼줄 작정입니다. 그러면 빼주면 세제곱끼리 빼주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이 없으니까 혼자 3x 제곱 그 다음에 x 4x에서 3x 빼니까 플러스 x
3에서 1을 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우리가 구한 게 마이너스 b니까 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좀 붙여주면 b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호를 싹 다 바꿔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게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a와 b를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1번 문제를 보면 둘 다 세제곱이네? 그러면 우리 요거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를 합친 다음에 한꺼번에 세제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안에 있는 게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 빼기 y제곱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대로 전개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개 진짜 귀찮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이 x제곱이랑 y제곱을 보고 제일 처음에는 세제곱을 합니다. 얘를 세제곱하면 x 6제곱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첫 번째 거 제곱, 두 번째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3하고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건 제곱 더하기 3 첫 번째 거 그대로 뒤에 거는 제곱, 마지막으로 얘를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y 6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풀이를 들을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곱셈 공식이거든요. 일단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결과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입니다. 이 결과를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계산식을 어떻게 전개를 하면 좀 편하냐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 얘를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일일이 전개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 계산 결과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곱셈 공식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하는 방법을 잘 익혀 두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게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하는 문제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힌트를 보고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 공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였으니까 16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배의 요거죠. 얘는 고배합이라고 해요. 고배합이 5니까 요 식은 16 더하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더하기 20이죠.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답은 6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 힌트를 보고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제곱을 보는 순간 이게 떠오를 것 같아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 공식을 순서만 바꿔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리고 이 공통된 것끼리 묶어보면 더하기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왠지 여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가 여기 있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여기 있죠. 그러면 그대로 넣어줄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1 세제곱은 1, 그 다음에 얘가 19고 더하기 3ab의 a 플러스 b를 곱해달라 하고 있죠. a 플러스 b는 1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8은 3ab와 같기 때문에 결국 a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 공식을 좀 외워두시는 걸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을 좀 변형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왼쪽으로 넘겨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얘는 이 공식에서 합이랑 곱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같은 뜻으로 얘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요 부호만 바꾸면 돼요.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요 두 공식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별표 치고 갈게요. 3번 문제는 우리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익혀놨다가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공부하면 돼요. 자, 요 식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식을 좀 변형해야 됩니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2를 2분의 1은 가만히 놔두고 2만 여기다가 곱해줄게요.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약간 변형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 2a 제곱을 분해시켜서 a제곱 더하기 a제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b제곱을 b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a제곱이랑 마이너스 2ab랑 b제곱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a제곱, a제곱 말고 b제곱, 마이너스 2bc, c제곱 이렇게 해서 식을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는 남은 거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ca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식이 1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완전 제곱식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결국 얘를 정리하자면 2분의 1에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변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이 결과를 이해하면 너무너무 문제가 풀기 편할 거예요. 이 응용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얘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풀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a-b 여기 있죠. a-b가 2가 되고 b-c가 3이고 근데 선생님 c-a가 없어요 하는데 여러분 c-a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요식과 요식 가지고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면 a-b가 2고 b-c가 3인데 여러분 이 문제를 더해주면 a 빼기 c 하면 5가 되죠. 그러면 물론 c-a든 a-c든 상관없지만 이것을 c-a로 만들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정답을 풀 수 있죠. 2분의 1에 2제곱은 4, 3제곱은 9, 5제곱은 25니까 얘를 싹 다 더해주면 안에 38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8이 되니까 정답은 19가 됩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는 다항식이 뭔가 고차식이라서 굉장히 겁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일단 무식하게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준비를 했고 자, 이제 우리 뭔가 x제곱에다 무언가를 곱해서 x세제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곱했을 때 x세제곱 되려면 x를 곱하면 됩니다. 자, x 곱하면 x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그럼 마지막에 빼주면 요게 이렇게 빼지면서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x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색깔 좀 바꿔서 자, 이번에는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인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빼주면 이렇게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a 플러스 2만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뭔가 나누어 떨어지도록 a 값을 정하시오 라고 했는데 나누어 떨어지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a 값은 맞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가 나눗셈 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0을 a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6이다 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식을 하나 유추해낼 수 있어요. 요 식은 얘랑 얘를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해주면 되죠. 우리 초등학교 나눗셈 할 때 그렇게 검산했었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x 플러스 2에다가 6을 더해주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을 한번 이항해 볼게요. 이항해서 정리하면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우변은 a 곱하기 x 플러스 2죠. 6을 이항했을 때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왠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나눗셈은 우리가 평범하게 하던 그 나눗셈을 쓰면 되겠죠. 자, 화면을 좀 정리하고 나눗셈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곱해서 x세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을 곱해줄게요. 얘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주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자, 그러면 여기서 x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얘는 빼주면 없어지면서 2x 플러스 4가 되네요. 여기 2x 플러스 4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2x 플러스 4가 되면서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얘를 나눈 결과인 이 i가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11번 문제는 문제 길이도 길고 뭔가 이렇게 그림도 있어서 겁먹을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거실은 정사각형이래요. 방도 정사각형이래요. 그리고 욕실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거실 먼저 보면 거실이 지금 높이가 y니까 가로의 길이 y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방은 이 전체 x에서 y를 빼니까 x 빼기 y죠. 그러면 세로가 x 빼기 y입니다. 그러면 우리 욕실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크기인 y에서 x 빼기 y를 해주면 되겠죠. 얘를 정리해 줄 때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얘는 2y-x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욕실을 좀 크게 만들어서 욕실의 세로 길이가 2y-x다 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이미 구해놨죠. x-y입니다. 그럼 얘는 x-y이고요. 그러면 이 욕실의 넓이는 결국 x-y랑 2y-x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요거 그대로 놔둬도 되고 얘를 전개해 주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12번 문제를 보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것들은 봤어도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 같은 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요 5제곱을 보자마자 우리는 우리가 배운 데서 좀 응용해야겠구나. 얘는 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얘를 이용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두 개 곱하면 b 5제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고 얘를 이용하면 이것도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러면 얘를 한번 곱하면 요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얘를 먼저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a 5제곱 더하기 a 제곱 b 세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 b 제곱 b 5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우리가 구하는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과 얘는 같은 걸로 묶을 수 있어요. a 제곱 b 제곱에 a 더하기 b 이렇게 묶일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b 더하기 a죠. 지금 순서에 의하면 순서대로 쓰자면 a 더하기 b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거이고요. 모르는 게 몇 가지 있죠. 일단 a 플러스 b는 알고 있는데 얘를 몰라요. a, b를 모르고,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은 아는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값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엔 이 값을 알아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주어진 식 두 개를 이용해서 요 연두색 부분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연두색 부분에서 얘는
a제곱 b제곱이니까 ab를 전체 제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ab의 값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주어진 게 이 두 가지면 ab를 구할 수 있죠.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뺐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 요 공식 기억나시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4 빼기 2ab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6이니까 요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항하면 4를 넘겨줄게요. 6 빼기 4면 마이너스 2ab는 2가 되어서 ab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일단 ab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못 구한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죠. 자, 이 친구도 공식이 있어요.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도 우리 배운 적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b 전체 2의 세제곱인 8 빼기 3에 우리 ab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다시 곱하기 a 더하기 b는 2. 그러면 8 마이너스 2개니까 더하기 6이 되어서 14가 되겠네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우리 여기 왼쪽에다가 정리해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6 곱하기 얘는 14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9 더하기 얘는 이거의 제곱이죠. ab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a 플러스 b는 2. 그럼 여러분 얘를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84는 구하는 거 더하기 2. 따라서 우리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 82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정답은 82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일단 다항식 길이가 너무 길어서 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죠. 자, 이럴 때는 그냥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하면 나눗셈을 쓰는구나 라고 시작을 하면서 진짜 나눠봐야지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 나눗셈 할 때는 요 앞에 있는 최고창 x제곱에서 무언가를 곱해서 요 x세제곱 만들어냈어야 됐죠. 그러기 위해서 x를 곱해줄게요. 그럼 x를 곱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은 빼줍니다. 우리 조립제법 할 때는 더해주죠. 나눗셈 할 땐 빼줘야 됩니다. 요거 없어지고 빼주면 3x제곱. 그 다음에 얘는 a와 1x를 빼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1x 더하기 b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3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3을 더해주면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 곱해주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빼주면 정리했을 때 얘가 제일 문제죠. a-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a 플러스 2x, 그 다음 더하기 b-3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할 수 없는 게 지금 얘는 1차식이고 나누는 수가 2차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눗셈을 종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약간 오류가 있죠. 선생님, 얘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나머지가 남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나머지를 보면 개수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나눗셈 했을 때 나머지가 0임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개수도 무엇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b-3도 0이 되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가 3이 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어디까지 푼 거냐면 여기까지밖에 안 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는 마이너스 2고 b가 3이란 사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좀 지워볼게요. 자, 깨끗하게 지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다항식 a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ab 값을 알기 때문에 다항식 a를 알고 있어요. 이 다항식 a는 누구냐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3, 요게 a가 되겠죠. 그럼 다시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나눗셈을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눗셈을 해주면 얘는 제일 먼저 x를 곱하죠. x를 곱하면 x 세제곱 이제 요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자, 뭔가 특이한 점이 있죠. 얘는 지워지는데 얘는 지금 얘는 2차식이고 밑에 1차식이니까 2차식은 그대로 내려와요. 2x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빼야겠죠. 빼면 없어지고 더하기 3만 남습니다. 그 다음은 2를 더하면 되겠네요. 2x 제곱 마이너스 4 빼주면 없어지고 7만 남습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 정답 나머지는 7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14번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94이고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이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마지막 문제에서 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자, 이건 퀴즈입니다. 여러분, 14번에 나왔던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과목 선생님인지 우리 과제를 제출할 때 퀴즈의 답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우리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94라고 했죠. 일단 건널비와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어디에도 지금 이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로를 A, 이제 세로를 B, 높이를 C라고 적을게요. 일단 14번은 서술형 평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를 A, 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정보가 2개 나왔죠. 2개 나왔을 때 일단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요 면이 2개, 요 면이 2개, 요 면이 2개죠. 그러면 얘는 1번 정보 AB가 2개인 거니까 EAB 같은 방법으로 EBC, ECA 이렇게 건널비 6개 면을 다 더했을 때 94이고 자, 두 번째 정보에서 이 삼각형 BGD 요것의 세 변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 길이는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근이죠. 같은 방법으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근,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러면 이 2번에서는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 얘를 제곱해서 다 더해달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제곱하면 제곱근이 다 날아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이 100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얼마일까요? 그렇죠. 얘는 50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2가지 정보를 가지고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이고 우리는 이 구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2가지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3가지를 봤을 때 떠오르는 곱셈 공식 변형이 있죠.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2ab, 2bc, 2ca 요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요만큼까지는 2번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50이고 얘는 이만큼 더해서 94였으니까 2개를 더하면 144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의 제곱이 144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값이 결국 그렇죠.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